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GLE와 X5 두 대를 비교했었잖아요. GV80과 비교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제가 GV80과 한번 X5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터보의 6인승 풀옵션이면 이 GV80도 1억 원이에요. 40i가 1억 2,270만 원, 2,200만 원 정도 차이라면은 한 번쯤은 비교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두 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 GV80도 페이스리프트로 가지고 와야 되지만 오늘은 일단 이 두 대를 비교해 보고 저희가 다음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두 차량 거의 이 정도 1억 원대 차량이면요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물론 GV80 같은 경우에는 엔진 트림 세 가지잖아요. 2.5, 3.5, 3.0 디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에 2.5에서 옵션 조금 좀 집어넣으면은 8,000원짜리가 딱 맞는 스펙이긴 해요. 그 이상 지금 얘처럼 뭐 3.5에다가 6인승의 풀옵션 그러니까 완풀 집어넣으면 1억 원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이런 딱 차 사는 사람들은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 제네시스 GV80에 1억을 쓴다? 이거 엄청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디자인은 어때요? GV80은 약간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럭셔리 SUV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X5는 스포티하고 영하고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GV80이 처음 나왔을 초창기 때였으면 제네시스가 이게 비벼볼 만하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요즘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특히나 미국에서 이 GV80 타이거 우즈 탔을 때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그냥 골절 조금 있고 목숨을 구한 게 화제가 됐었죠. 그때 타이거 우즈 고맙다고 우리 정의선 회장님께 가가지고 감사하다 라고 인사했던 게 화제가 됐었고 실제 그때 GV80의 문의라든지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디자인도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하지만 여기 MLA 헤드램프랑 그릴 디자인, 마크 좀 바뀌는 거 말고는 지금 현행도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X5는 되게 스포티하죠.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의 아이코닉 블로우, 프론트 범퍼의 와일드한 느낌은 전형적인 스포츠 SUV의 표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요거는 별거 아니긴 한데요. 요즘 웰컴 라이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GV80은 웰컴 라이트가 없습니다. 요건 좀 아쉬워요. 제가 GV80 1호차로 오래 타고 다녔으니까 웬만큼 잘 아는데 요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마 요번 페이스리프트 나오는 GV80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X5는 보이는 것처럼 작지만 웰컴 라이트가 나오죠. 그러면은 GV80의 매력은 뭐가 없을까? 원격 스마트 주차 보호조가 있습니다. GV80도 차 폭이 넓은 차다 보니까 내리기 좀 힘들어요. 이럴 때 원격 스마트 주차로 차를 앞으로 빼면 정말 이거는 개꿀 기능이다. 이거 진짜 많은 수입차 오너분들이 부러워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죠. 최근에 저희가 산타페 요거 쇼츠 찍었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요 기능이 GV80에도 또 적용이 됩니다. 자, 후진으로 차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기능은 이런 원격 스마트 주차는 수입차에는 거의 없어요. 자, 마력 중요하죠. 일단 둘 차량 다 6기통 엔진인데요.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V6 엔진이죠. 딱 보면은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실린더가 눈에 보이는데요. X5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CAK6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이 정도 급 차들은 다 비슷한 제원이거든요. GV80은 380마력이고 X5는 381마력입니다. 그러니까 1마력 정도 차이에 토크는 재미난 게 이 GV80이 54고 얘가 53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비는 공식이 8이고 9.2예요. 근데 실연비 제네시스는요, 이거 8 안 나와요. 5 정도 잘 나와야 한 6 정도에서 7 왔다 갔다 하는 연비죠. 그래서 3.5 제네시스는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사야 돼요. 제가 GV80은 3.0 디젤을 샀었고 G80은 3.5로 샀었잖아요. 와, 연비가 기름 그냥 좀만 하면 바로 넣어야 돼요. 기름 하면 바로 넣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안쪽에 흡음재, 그 다음에 이런 커브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고급 프리미엄 SUV에 걸맞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5는 스트럿바가 들어가 있어서 이 차의 성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GV80 같은 경우에는 흡음재나 이런 몰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숙성에 포인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대의 차는요, 그냥 취향의 차이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AS와 이런 부품값이 X5보다는 쌉니다. 그러니까 차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소모품 고장 났을 때 AS 센터 가야 되는 이런 비용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왜 제네시스를 사는지, 왜 국산차를 사는지 막상 차를 사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엔진 하나 마트에 나가잖아요. 몇 천만 원은 후적 나가고 뭐 하나 고장 나면 100만 원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네시스가 훨씬 더 저렴하다, 합리적이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차가격만 보면 안 돼요. 자, 후면부 디자인 어떤가요? 뭐 두 차량 다 나쁘진 않지만 좀 더 클래식한 느낌과 깔끔한 럭셔리한 느낌은 GV80, 스포티하고 웅장한 느낌은 X5가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V80은 후진 가이드 램프가 나오고 X5는 이게 후진 등이 위쪽에 있어서 후진 가이드 램프가 없어요. 이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재밌는 게 뭐 전장, 전폭 이런 거의 차이가 없고 전고만 딱 보이는 것처럼 4cm GV80이 더 낫습니다. 휠 베이스가 당연히 국산차가 더 길겠지 하지만 오히려 X5가 2cm 더 길어요. 그리고 휠은 옵션이긴 하지만 얘가 21인치 휠이고 GV80은 2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엄청 큰 거 들어가는 거예요. 트렁크 여는 버튼,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고, 이게 6인승 시트이다 보니까 3열까지 들어가 있어요. X5는 5인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피스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실용성에서는 사실 이 X5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러기지 스크린이 자동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고요. 이 밑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 잘 안 쓰는 물건들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GV80은 이런 식으로 3열 시트도 전동으로 조작이 되는데 3열에 사람이 탑승하기에는 조금 좁아요. 성인 남성이 타면은 이렇게 머리를 조금 이렇게 구겨 넣어야 될 정도로 조금 좁은 공간이 좀 답답하다. 3열은 칼말이 짱이다. 요 밑에는 다른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러기지 스크린, 여기 안에 보관대가 이쪽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러기지 스크린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프리미엄 SUV에 러기지 스크린을 또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GV80은 끼일 수는 있는데 3열 시트를 활용할 때는 러기지 스크린을 이 히든 수납 공간으로 집어넣으라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쪽에 다른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팁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자, 2열은 과연 어떤 게 더 편할까? 한번 보시죠. 자,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2열에 선 커튼, 그리고 뒷좌석의 공간. 그러니까 엄청 여유로운 건 아닌데요. 레그룸과 헤드룸, 그냥 성인 남성이 타도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착자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가죽의 질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세팅 구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차라는 게 여러분들 기본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를 탔을 때 느껴야 되는, 기대하는 이 기대치를 채워주는 차가 정말 좋은 차거든요. 근데 이 X5는 항상 이 1억 원대 SUV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기본기 세팅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노라마 썬루프, 2열에 독립형 풀오토 에어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다음에 시타이트 단자 2개가 되어 있죠. 총 4개예요. 그럼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시타이트 단자가 4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되는 거죠. 이런 구성들이 워낙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아쉬운 점 찾는다면 2열에 이 시트가 젖혀지지 않는다는 거, 리클라이닝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실 옵션을 국내 차를 따라올 만한 차가 없죠. 뭐 보면은 아까 X5는 열선만 있는데 얘는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2열이 거의 의전 수준으로 고급스러운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리클라인 시트, 등받이 각도도 엄청 많이 뒤로 눕혀지죠. 게다가 무선 충전 패드가 2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컵홀더, 센터 콘솔 박스가 따로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동전이나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게끔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보통 플래그십이나 이런 비싼 차들에는 거울이 있거든요. 뒤에 타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게 내렸을 때 막 머리 헝클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내리기 전에 용무를 당정히 하라고 이렇게 거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LED 등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좀 아쉬운 거는 이 썬루프가 X5나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 대가 없이 하나로 일자로 이어져 있어요. 얘는 이게 듀얼로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어서
살짝 개방감이 아쉽긴 합니다. 썬루프가 좀 너무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다 옵션이긴 한데 220V USB 단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 B필러에 송풍구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요거 X5는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송풍구 하나만으로 조금 바람이 나오기에는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B필러 쪽에도 송풍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네요. 그리고 전동 선 커튼, 아까 X5 수동이었잖아요. 이런 옵션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근데 X5도 되게 조용해요. 이중 접합은 아닌데 유리 두께 자체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소음 부분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조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빼놓을 수 없네요. 헤드레스트에 요거 쿠션 있죠. 요거 보통 G90이나 벤츠나 BM도 플래그십 모델들, 뭐 X7, S클래스 7시리 정도 돼야 이 쿠션이 들어가는데, GB80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이게 또 쿠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같이 가시죠. 자, GB80 제가 워낙 오래 타봤기 때문에 사실 너무 익숙하고 그리운 차죠. 사실 제가 3.0 디젤 판 거를 조금 후회합니다. G80을 사는 게 아니라 GB80을 계속 탔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GB80이 전체적인 주행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 차를 바라보는 소비자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원저리의 차들은요, 에어서스를 거의 필수로 다 들어가요. 뭐 GLE, X5, X6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드에 대한 변화가 이제 세팅 값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노면의 잔 진동이라든지 승차감을 위해서 이 에어서스를 집어넣어 주거든요. 근데 GB80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뭐 GB80 뿐만이 아니라 G80, G90에도 이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요 서스펜션의 세팅 값이 어떻게 보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제 G90에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에 도로 노면을 인식을 해서 더 좀 부드럽게 만들고 더 딱딱하게 만들고, 요게 지금 개선된 게 들어가는데, 아마 이 GB80에도 페이스리프트 때 그 개선된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갈 것 같다, 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게도 에어서스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요 이 서스펜션과 세팅이요, 그냥 일반적인 도심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는 세팅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젊은 소비자분들이 탔을 때는 아, 이거 너무 막 꿀렁꿀렁하고 반응 왜 이러냐, 이게 좀 너무 이게 롤도 있고 막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차를 사는 분들의 연령층과 소비자분들의 성향을 생각을 한다면 이 세팅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도로 노면의 잔진동도 굉장히 잘 걸러주고요. 도로 이제 좀 요철이나 방지턱 같이 좀 큰 충격들도 나름 꽤 훌륭하게 소화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에어서스나 개선된 서스펜션이 좀 더 들어간다면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겠지만, 어디 갖다 붙여도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맞춰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RPM이나 이런 악셀 브레이크 반응에 대한 응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차체를 딱 잡아주는 이 롤, 이걸 좀 단단하게 해주는 이 세팅에 대한 느낌이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확실하게 좀 차이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2열에 멀미가 좀 나기는 해요. 제가 2열 가족들과 함께 탔을 때 조금 멀미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좌우의 롤을 좀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승차감 부분에서는 좀 부드러워져도 이 머리가 좀 흔들리는 롤이 생겨서 약간 멀미가 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전체적인 밸런스 측면에서의 차의 느낌은 훌륭하다,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에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도 앞두고 이 핸들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거든요. 여기 공족이나 센터 페시아, 그리고 핸들 디자인까지 파격적으로 바뀔 텐데요.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가 최근에 위장막 때 이야기했으니까, 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GB80 위장막, 그리고 조만간에 공개되니까 그때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실내 디자인이 지금 봐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좀 달려있죠? 여기 이제 제네시스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 제플릭스라고 하는 방향제예요. 순정 제네시스에는 잘 어울리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클립이나 이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GB80 동호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방향제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5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GV80 타다가 X5를 타면 바로 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교과서예요. 1억 언저리 차들이 보여줘야 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GV80과 비교를 한다면은 GV80이 밸런스 좋은 그런 느낌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이 X5는 운전이 재미난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편할 때는 또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X5가 단단해요. 되게 시트도 단단하고 승차감도 굉장히 단단한데 잔진동을 걸러주는 이 느낌의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탔을 때 에어서스가 막 부드러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오래 타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나가는 이 힘 봐봐요. 같은 381마력이지만 GV80의 이 주행에 대한 세팅은 부드러우면서도 편하게 밀어주는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X5는 즉각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게끔 파워풀한 주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셀을 딱 밟았을 때 차가 딱 튀어나가는 이 움직임 자체가 같은 380마력이지만 느껴지는 포인트와 출력이 차이가 난다는 게 그런 세팅의 차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차가 커도 사각지대가 별로 없고 전방의 시야가 좋아서 운전이 편한 차가 있고, 반대로 차가 큰데 사각지대가 좀 있고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아서 운전이 좀 어려운 차가 있거든요. 근데 X5랑 GV80을 비교하면은 X5가 조금 더 사각지대가 없고 운전이 편하다. 그래서 X5를 운전을 좀 못하는 분들이 타도 이 시트 포지션도 높고 사각지대가 없고 전방 시야가 좋아서 운전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제네시스가 보통 현대도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X5도 GV80 못지않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편의 기능 카플레이도 많이 쓰잖아요. 제네시스가 이 유선으로 카플레이를 써야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오토. 하지만 이 BMW는 무선이에요. 물론 얘가 4천만 원 정도 더 비싸니까 같은 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더 위에 있는 모델인데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승차감도 단단하고 잡아주고 멀미가 안 나는 포커스는 X5가 저는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가 GV80이 좋다고 해도 급 차이가 난다는 게 느껴져요. 이 X5의 슬로건이, 여러분 제가 이거 단독 시승기 때도 얘기했지만 더 보스, 내가 보스다, 내가 짱이다 라는 슬로건을 뻔뻔하게 걸고 나왔어요. 보통 제조사들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경쟁사도 있고 이제 눈치도 보이고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 급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반박할 수가 없고, 와, X5 진짜 차 좋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요거는 GV80에는 없지만 냉온 컵홀더가 좌우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편의 기능들도 제네시스가 조금 더 따라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에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연 넣어줄까? 근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여리고 여기 지금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X5에 들어가서 좋잖아요. 근데 GV80에도 똑같은 게, 여기까지 여기 똑같은 거, 요거 이렇게 요거 실내 디자인 여기에다 이렇게 딱 크리스탈 요 기어까지 똑같은 거 이거 들어간다는 거.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저기 현대한테 전화 오니까 여기까지. 자, 두 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X5가 페이스리프트 되고 워낙 또 잘 나온 차고 가격도 옵션을 다 집어넣어서 1억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고하는 분들과 비교해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차거든요. 이제 한두 등급 위에 있는 차긴 해요. 진짜 제대로 붙이려면 GV80도 페이스리프트를 가져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도 아쉽기는 하지만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네시스 GV80도 괜찮은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량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GV80 인기 많은 차고 X5도 인기 많은 차이기 때문에 어떤 차가 더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내 성향이 맞는, 내 상황이 맞는 그런 차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X5는 우리 또 내셔널 모터스 김용석 매니저님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또 친절하게 X5를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 제네시스 GV80 정보는 GV80 클럽이 최고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GV80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